혹시 괜찮다면 친구 한 명 더 불러도 될까? 그 말을 듣던 한 외국인 여성은 알겠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친구가 도착하자 잠시 후 친구를 불렀던 여성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자 나중에 왔던 친구 한 명이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는데요. 그 말을 듣고 외국인 여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외국인 여성은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미국 여성 레일린이라고 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살아가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들과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면 저에게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평생을 같이 살았던 엄마마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들,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들 등 사소한 이야기조차 항상 엄마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친구처럼 지내던 엄마가 떠나자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는 절 위로해주며 저에게 힘을 주는 모습에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속에 있는 말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만 말하던 그 말이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제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의 근처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만이 제 유일한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는 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종종 실신을 하는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실신을 하게 된 건 3년 전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씻고 나오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어떻게 쓰러졌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고 쓰러질 때 생긴 타박상으로 인해 상황만을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었죠. 평소에는 이런 상황을 겪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갑작스럽게 실신을 했을 때는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전혀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지만 금방 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처음 실신을 경험한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또 한 번의 실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집이 아닌 직장에서 실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아 병원을 가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실신에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된다고 말씀하시며 저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히는 심장신경성 실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신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장신경성 실신이 가장 흔하며 보통은 주위 환경에 의해 부상당할 수 있는 2차적인 사고를 제외하면 크게 위험한 질병은 아니라고 해요.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고 대부분은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흔하지는 않지만 심장질환이나 과다출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정확한 원인으로 감별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시며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실신을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신 증상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실신을 할지 모르기에 걱정이었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는 소리에 많은 노력들을 하곤 했지만 크게 소용은 없는 듯했어요. 쓰러지게 되어도 크게 상처를 입거나 하지 않았고 자주 실신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 도중 실신을 하게 되었는데 쓰러질 때 얼굴 쪽을 다쳐 13바늘을 꿰매고 나서야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꿰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제가 일어났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죠. 그날부터 저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신하게 되었을 때 안 좋은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어요. 길에서 쓰러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죠. 출근하러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해 장기 휴가를 신청하고 한동안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집에서 생활할 때마저 언제 쓰러져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집안의 위험한 물건들은 전부 숨겨두었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모서리에는 쿠션 처리를 해놓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을 것만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직장뿐만 아니라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좌절을 겪었죠. 제가 실신 증상으로 크게 다쳤다는 것을 알았던 친한 친구들마저 저를 하나둘씩 외면하는 모습에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사실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집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하자 정말 스트레스 때문인지 실신하는 날이 줄어들었고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만 있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TV를 보는 것과 핸드폰을 만지는 것뿐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어 한동안 한국 드라마에 미쳐 살았어요. 하지만 계속 집에서만 있는 생활을 살 수는 없었기에 대처 방안을 찾아야만 했죠. 결국 제가 선택한 건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며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하는 것은 여행뿐이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치안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쓰러지게 되더라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번 여행으로 인해 제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원하는 거니 제가 좋아하는 곳을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하지 않고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으로 오기 전 미리 숙박을 할 곳은 정해서 미리 제 증상을 말씀드리니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말을 들었기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한국으로 떠나던 날 너무 오랜만에 바깥을 나왔던지라 떨리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한국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나라였는데요. 도시 곳곳에는 현대식 건물들과 주위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 멋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박할 곳에 도착하자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전화번호가 적힌 팔찌를 준비해 주셨어요. 혹시나 쓰러지게 되면 누군가가 이 팔찌를 보고 연락을 할 것이라며 꼭 나갈 때 차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국에 온 첫날부터 주인 아주머니의 배려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팔찌를 차고 나가니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정이 되는 느낌이었죠.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시작했고 미리 가보고 싶었던 곳을 하나하나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한국의 한 공원에서 걷고 있다가 실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가방을 베고 누워있는 상태로 있었고 제가 정신을 차리자 한 여성이 저에게 괜찮냐는 말을 해왔어요. 괜찮다는 말을 하자 여성은 병원부터 가자는 소리를 하더군요. 여성이 구급차를 불렀던 것인지 잠시 후 구급차 소리가 들리더니 구급대원분들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구급대원분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원래 실신을 자주 한다는 소리를 했죠. 그리고 여성은 팔찌에 적힌 전화로도 연락했었다며 걱정하실 테니 자신이 통화를 다시 해주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구급대원분들을 보내고 다시 여행을 하려 했으나 옆에 있던 여성분이 괜찮겠냐는 소리와 함께 병원에 가지 않을 거라면 자신이 한국을 구경시켜주겠다면서 같이 다니자는 말을 해왔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엄지라는 친구였는데요. 제가 또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어 말해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엄지와 함께 한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엄지는 같이 다니면서도 저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곤 했지만 다음 날에도 같이 다니자며 제안을 해와 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 보는 내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다음 날이 되어 엄지는 제게 혹시 괜찮으면 친구 한 명 더 같이 다녀도 되는 것인지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며 엄지 친구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다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며 수다를 떠는 도중 엄지가 잠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우겠다는 소리를 했고 그 소리는 잠시가 아닌 5시간이라는 긴 시간이었죠. 알고 보니 엄지는 제가 걱정되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왔었다고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엄지에게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친절을 보여주는지 물어보니 엄지가 조용히 말을 꺼내더군요. 자신의 동생 또한 심정이 좋지 않아 자주 실신을 하곤 했는데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주위에서 한국인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없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말을 해왔죠. 지금은 완치를 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자신 역시 저를 보고 외면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지의 말을 듣고 나도 한국인이었다면 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을 와서 저를 생각해 주신 숙소 주인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엄지와 친절한 많은 한국인들까지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적어도 미국에서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엄지에게도 한국에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취업 이민에 대한 도움을 알아봐 주었어요. 아직 제 병이 완치된 것이 아니기에 두려움은 크지만 친절한 한국인들이 있다면 저 역시 언젠가는 병이 완치될 거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며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저도 한국인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한국에서 사는 그날이 기대가 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